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27일 2023년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입니다. 부산에서 열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 이날 참석을 해서 기념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친 참전 용사들의 넋을 추모하며 깊은 경의를 표한다. 라고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 그리고 73년 전 자유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의 유엔 깃발 아래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달려와준 여러분들과 우방국들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기념식 참석에 앞서서 부산 유엔군 위령탑 참배한 모습도 있었고요. 자갈치 시장 방문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화제가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부산 유엔군 위령탑 참배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참배를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밖에도 자갈치 시장을 방문하는 행보를 했습니다. 상인들을 격려하는 그런 목적으로 방문을 했고요. 방문을 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시민들은 윤석열을 연호하면서 대통령 부부를 환영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자갈치 시장 방문 자리에서 붕장어, 해삼, 가리비, 전복 등을 구입을 했고요. 시장을 홍보한다는 취지에서 붕장어회 고추장 비빔밥을 즉석으로 만들어서 먹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먹방까지. 네. 예. 그리고 상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정치권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 주장을 해서 너무 어렵다. 오염수 괴담에 너무 답답하다. 이런 하소연을 들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괴담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쓴 것은 처음 이번이 같은데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예. 있겠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발언 중에서 좀 찬반 그 찬성의 취지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한편 북한 역시 정전협정 70주년 맞이해서 북한은 이제 전승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을 네. 상대로 이겼다고 이 행사를 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있었고 이 자리에 러시아 군사대표단, 중국 대표단 참석을 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리홍중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이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예.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쪽 군사 대표단의 모습도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 군사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의 행사에 참석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단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해서 북중러 3국이 좀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네. 러시아하고 중국이 함께 자리를 했다.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명백하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거울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한국, 미국, 일본의 밀착이 강화되고 있는 것처럼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밀착도 강화되고 있다. 한미일, 북중러 그렇죠. 구도. 예. 어떤 신냉전적인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풍경을 북한 전승절 행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열병식 신무기가 있는지 또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문이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관심이 되는데 아직 혹시 나온 게 없는 거 아직 없죠? 네, 조금 더 북한 매체라든지 이쪽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오늘 중으로는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했고 또 이날 신무기로 어떤 것들이 등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관측이 되고 보도가 될 그럴 전망입니다. 근데 일단은 그 힌트로 잡아볼 수 있는 게 북한 무장 장비 전시회에서 선을 보였던 몇몇 신무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무인 공격기라든지 이런 무인 정찰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열병식에서도 등장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유력하게 관측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뭐 화면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오늘 중으로 어떤
열병식에서 신무기가 등장을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연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또 보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으로 지금 북중러 한미일 신냉전 구도 더 명확하게 나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지금 월북 미군 트레스킹 이 네. 사건 혹시 북미가 대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게 북한과의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미국 측도 북한하고 대화를 지난주부터 재개를 했다. 네. 그 시작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 그 월북 미군의 신병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양측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어느 정도의 대화가 이루어질 공산은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뭐 북한의 핵무기의 어떤 뭐 관련한 핵이라든지 미사일에 관련한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되어 왔고 또 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달라질 그럴 요인은 또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화가 있지만 큰 구도로 아직까지 바꾸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우세합니다. 자, 다음은 국회를 뒤흔드는 코인 관련 소식입니다. 자, 먼저 어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위 첫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앞서서 국회 윤리특위에 권고를 할 수 있는 외부 위원들의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리자문심사위원회가 제명을 권고를 한 바 있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하게 될 그럴 상황입니다. 일단은 어제 전해진 바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에 관련해서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8억 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020년 5월에는 1억 5천만 원. 을 보유를 했는데 그 사이 한 7억 정도가 늘어난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갖고 있었거나 갖고 있는 코인의 종류는 87종이다. 이렇게 일단 밝혀졌고요. 징계 심사가 이제 일단 소위의 배정에 대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1소위에 배정이 됐습니다. 1소위 배정, 민주당은 1소위 배정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은 2소위 배정을 해야 한다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뭔가 차이가 있을까요? 1소위와 2소위가 다루는 사안의 차이가 있거든요. 1소위에서는 국회 활동 중에 발생한 논란을 다루고 있고 2소위에서는 검찰 수사라든지 수사. 사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 징계에 관련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쪽에 방점을 찍고 있고 회의 중에 있었던 거래라든지 이것이 이제 대체로 징계 사유를 형성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소위로 넘기자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금융정보분석원의 고발에 의한 검찰 수사에서 시작된 사법적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2소위에 배정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소위 그러니까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으로 한정심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소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이었는데 한때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양수 의원도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크게 뭐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특위의 자체 해석이 있었고 그리고 2소위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장대로 2소위로 가게 되면은 이게 수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윤리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밝힌 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 처리가 지연이 되면 국민적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1소위로 넘기는 이유를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이 특위의 자료 제출 협조하지 않으면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김남국 의원의 입장이 나왔나요? 예, 현재 김남국 의원은 SNS를 통해서 윤리자문위원회 제명 권고에 대해서 일단 밝혔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도 아니고 이미 제출된 징계안의 처리와 비교했을 때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결정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뭐 김남국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특정 사건 하나만을 골라서 먼저 심사하는 건 공정하지도 못하고 형평을 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건, 그러니까 본인의 사건만을 골라서 심사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이제 뭐 특별히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의원들도 코인에 연루가 돼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데 본인만 먼저 빨리 심사하는 거 아니냐. 징계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항변을 한 셈입니다. 자,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김남국 의원만 코인 논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분들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 네, 권영세 장관과 김홍걸 의원이 앞서서 네. 각각 400회와 100회 이상 음흠.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서 또 다른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권영세 장관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또 네. 업무 시간에도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은 물타기다라는 입장이고, 또 장관은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라고 대립을 해왔습니다. 업무 시간에 거래했다는 거. 또 그리고 2021년에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공동 발의 권영세 의원 참여를 했거든요. 이게 충돌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업무 시간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예. 일부는 이제 권영세 장관의 해명으로는 예약 거래였다. 아, 예약 그때 거래다. 거래한 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근데 이제 이해충돌 소지에 이제 결정적으로 논란이 일어난 것은 관련 법안에 대한 발의에 네. 권 장관이 의원으로서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홍걸 의원도 같이 네. 그 관련 법안, 그러니까 가상자산 보유자로 관련 법안에 발의를 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권 장관 같은 경우는 누적 구매 금액이 억대에 달한다라고 지적을 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누적 금액이다. 누적이다. 네, 그리고 통일부 장관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는 없었고 업무 시간에 거래한 적 없다. 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홍걸 민주당 의원 거래 내역 다 공개를 했네요. 네,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를 통해서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논란이 다소 번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거래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네. 논란이 되는 게 김대중 전 대통령 형사보상금 중에 상당액을 코인 사는데 사용을 했어요. 네네. 이거는 좀 도덕적으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어떤 형사보상금이냐면 네. 1976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는 거의 뭐 제야 인사에 다름없는 네. 처지였었죠. 3.1절 민주구국선언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1977년에 그 선고, 대법원 네.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재심을 청구를 해서 2013년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이게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코인 투자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사실 형사 보상금은 그것은 뭐 현금으로 주는 것이니까 현금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특정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투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정서적으로 민주화 운동하다 고생해서 받은 보상금인데 이걸 이제 코인 투자에 들어갔는가,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국회 그 뒤흔드는 이 가상자산 논란, 뭐 민주당도 본격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고 여야 공방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이게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가상자산 논란 때문에 정치권의 도덕성 문제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뭐 좀 촉각이 국민들의 촉각이 모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양당 중에 어디가 더 도덕적이냐 이렇게 설문을 실시했는데 민주당이 더 도덕적이다라고 얘기한 응답이 소수에 그치면서 당에도 충격을 줬었던 적이 적었다는 있거든요. 거죠. 예. 예, 그것이 이제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하고 무관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든 그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떻게 스스로 잘 넘어서느냐,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분명히 시험대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다음 사건 소식도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KBS 단독 보도로 전해진 소식인데요. 일본을 배낭여행하고 있던 20대 청년이 사라졌습니다. 약 49일째 연락이 두절된 건데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 5월 9일에 관광 비자로 오사카에 도착한 27살 윤세준 씨 예. 얘기인데요. 지난달 상순에 가족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다음에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사카 총영사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네. 윤 씨는 전직을 앞두고 여행을 갔고요. 와카야마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종 신고를 경찰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윤 씨를 찾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행 기간이 한 달이었으면 6월 초에 돌아왔어야 되는데 지금 약 한 50일 정도가 지났거든요. 뭔가 단서 없습니까? 뭐 생활 반응이라 하는데 휴대폰, 뭐 카드 추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경찰에서 추적을 했습니다. 와카야마현의 편의점,
그리고 숙소 인근 이런 쪽을 추적을 했고 이제 심지어 헬기와 보트까지 동원을 해서 수차례 수색을 했고 또 마을 안에서 윤 씨를 찾는 안내 방송도 진행을 했고 탐문 수사도 계속 벌였는데요. 근데 행방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이 안 되고 있다라고 네. 그렇게 경찰은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도 이제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 6월 8일 이후에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출금한 기록이 하나도 없다. 생활 반응이 없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6월 네. 8일부터 지금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일단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카드 사용 흔적 또 생활 반응이 6월 8일이 마지막이라면 네. 그 뒤에 아무 흔적이 없는 건데 문제는 와카야마현 산악지대라서 CCTV도 별로 많이 없다고 해요. 그렇죠. 산악 안에 뭐 CCTV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달아놓지 않거나 뭐 없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산악지대에서 실종된 부분이 좀 CCTV 영상 촬영이나 녹화된 것을 통한 어떤 수색, 추적 여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의 눈이 CCTV가 예.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의 제보가 수사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 이렇게 영사관 관계자가 당부를 했습니다. 네, 자 하루 빨리 발견했다, 좀 찾았다는 소식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2차 전지 관련한 소식입니다. 최근 1년 새 18배까지 뛰면서 황제주라고 불리던 에코프로 네.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150만 선까지 돌파를 했는데 어제 100만 원 선 무너졌습니다. 뭔 일이 있습니까? 네, 일단 에코프로가 전날에 비해서 19.79% 예. 그러니까 액수로는 24만 3천 원이 하락을 해서 100만 원 선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예. 이것이 2거래일 사이에 주당 55만 4천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황제주 자리에 에코프로가 지난 18일에 올랐고 이게 16년 만에 탄생한 황제주 자리였거든요. 네. 하지만 7거래일 만에 왕자를 되돌려줘야 하는 그런 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코프로 2차 전지 주인데요. 다른 또 2차 전지 관련주 다 폭락을 했다면서요. 네, 코스피 시장을 보면 포스코 홀딩스는 5.71%, 포스코 퓨처엠은 13.21%, LG 에너지 솔루션은 6.90%, 금량은 22.47%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이 17.25%, LNF가 9.13%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큰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락한 원인이 뭡니까? 일단은 2차 전지주로 좀 수급 쏠림이 강했었던 것인데 조절되고 있는 거다. 쏠림이 완화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2차 전지에서 나온 자금이 반도체로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강세는 또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투자에 개미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나섰는데 네. 계속 이제 고점이다 지금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공매도가 과열이 또 되면서 이것은 지금 그러면 이제 또 떨어지는 주식이 아닌가. 공매도라고 했을 때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될 것으로 나타날 예상이 될 때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리고 해서 네. 매도 주문을 내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공매도가 과열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식은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신호 이런 것들로 또 해석이 되면서 특히 그 낙폭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개미들 단타 노리고 뛰어든 이 비투족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대장주들의 신용 잔고 규모만 보더라도 예.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경우는 3,500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있거든요. 비투 투자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하락폭이 확대가 되면은 결국에는 그 뭐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대 매매로 나올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 나아가서 공매도 자금 간의 세력 다툼까지 번지게 되면 국내 증시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